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는 때로는 조금 더 피곤하고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고급 기법까지 동원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은 메타 프롬프팅 기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메타 프롬프트 이름이 메타 프롬프트이기 때문에 프롬프트에 대한 의미 자체로 놓고 보면 프롬프트에 대한 프롬프트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말해놓고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자, 어떤 뭐 햄버거 가게가 있다고 치고 거기서 프롬프트 이렇게 작성했다. 지속적으로 매출이 안 좋은데 이 매장 관리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도출을 하자라고 프롬프트를 작성했다 이거죠. 이 자체는 기본적인 프롬프트고 우리가 이제 흔히 이대로 이제 바로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이 프롬프트를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수정을 해서 제공하라. 그러니까 처음에 걸 바로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걸 바로 메타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위에 프롬프트가 있고 그 기본 프롬프트에 대한 뭔가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적어 놨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바로 메타 프롬프트가 됩니다. 자, 메타 프롬프팅은 사용자의 프롬프트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파악을 해서 질문이나 보완사항을 꺼낸 다음에 그 프롬프트를 AI가 재구성하게끔 하는 것. 이 작업이 바로 메타 프롬프팅이 되겠죠. 여러 가지 고급 기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책에도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그 고급 기법들이 책에서만 한 17가지 정도를, 그게 뭐 전부 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비슷비슷한 것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메타 프롬프팅도 들어있죠. 그래서 메타 프롬프팅은 꼭 아주 정확한 정답을 얻기 위한 그런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 아니고 그쪽일 수도 있고 반대로 보다 창의적이거나 다양한 의견을 꺼내기 위해서도 쓸 수가 있는 게 이제 메타 프롬프팅인데, 고민거리는 뭐냐면 메타 프롬프팅이 효과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해보면서 느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잘 쓰려면 활용이 좀 어렵고 사용자가 많은 노력을 좀 들여야 되는 문제가 있기는 있는 그런 성격의 이제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정된 프롬프트를 앞에 이제 그 메타 프롬프트로 던져줬던, 추가해서 던져줬던 수정된 프롬프트를 한번 살펴보면 원래 프롬프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추가가 들어가면서, 이건 이제 제미나이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프롬프트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던지면 될 것 같아요 라는 의견이겠죠. 그래서 홍대 입구역 인근에서 디저트 카페를 하는데 뭐 경쟁업체가 많이 생겼고 신규 고객 유치가 중요한데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그리고 측정 가능한 목표까지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길어졌어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수정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이거를 종합해서 이제 한번 보면 수정이라는 게 일어난 방향은 구체화와 명확화라고 결국은 이제 요약할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부분들이 들어갔는지를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면 특정 산업, 그리고 매장, 어떤 산업이고 어떤 매장인지에 대해서 정보를 추가해줘라. 그 다음에 문제의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측한 바가 있으면 그걸 적어달라 이거죠. 그 다음에 원하는 답변이 어떤 형식인지 형식을 명시해달라. 이 내용이 수정 요청에 의해서 수정된 프롬프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좋은 프롬프트의 조건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명확해야 된다, 필요한 정보가 다 들어가야 된다, 컨텍스트가. 그 다음에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는지 결과의 활용 방안, 목표와 목적이 명확하게 들어가 주는 게 좋다. 이 조건들을 어느 정도 적용을 해서 나온 거로 보입니다.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궁금한 부분이 하나 생겨요. 왜 대체 메타 프롬프팅이라는 걸 해야 돼? 그냥 우리가 해달라는 걸 해달라고 하면 그러면 AI가 혼자서 알아서 다 해서, 그죠? 무슨 뜻인지 알아듣고 다 해야 그게 정상 아니야?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메타 프롬프팅을 이 방법까지라도 끌어다가 쓰려고 하는 거죠. 왜? 지금의 AI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바꾸려고 하는 방식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메타 프롬프팅입니다.
자, 메타 프롬프팅이 작동되는 방식을 보면 원래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챗GPT든 제미나이든 쓸 때 그냥 프롬프트를 넣고 그 다음에 답이 바로 나옵니다. 그죠? 이 응답이. 그래서 프롬프트 응답 이 구조로 돌아가는 건데 여기에 메타 프롬프팅은 중간 단계가 생기는 거죠. 메타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서 그거를 실행을 시키고 거기서 수정된 프롬프트가 나오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응답이 나오면서 응답이 원본을 그대로 넣었을 때 프롬프트를 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이런 구조로 이제 움직이는 게 바로 메타 프롬프팅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모델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모델 자체에 메타 프롬프팅이 내장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정확하게 메타 프롬프팅이 아니라고 해도 뭐 개선된 부분들이 기능적으로 아예 들어있는 경우라면 이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는 거죠. 빨간 박스 안에서. 결국 AI가 알아서 처리하는 거고 원본 프롬프트는 그대로 똑같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 그대로 던진다 이거죠. 이게 이제 내장되는 방식이었다고 보면 또 한 가지 방식은 뭐냐면 메타 프롬프팅을 사용자가 주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 프롬프트를 적어 놓고 그걸 이제 아직 실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메타 프롬프팅을 합니다. 그 프롬프트를 고칠 수 있는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여기까지를 실행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AI가 수정된 프롬프트를 갖고 오겠죠. 그러면 수정된 프롬프트로부터 개선된 응답이 나오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메타 프롬프팅을 가이드하고 유도를 해서 수행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고민할 부분은 특히 이제 챗봇을 클로드라든지 챗GPT나 제미나이를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이 문제, 이 방식이 지금 사용자 주도형의 메타 프롬프팅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알고 활용해야 될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의미를 살펴봤는데 대체 메타 프롬프팅이 뭐야 정도를 이제 봤는데 종류,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변형할 수 있을지, 역설, 한계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어야 잘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활용상의 주의사항까지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메타 프롬프팅의 종류를 나눠본다.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메타 프롬프팅이라고 얘기를 하면 전체 세트를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메타 프롬프팅이야? 이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광의로 보면 우리가 소위 COT, 연쇄적 사고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이 부분도 프롬프트를 업그레이드한다, 과정을 변경시키면서 그런 의미에서 자기 반성도 이거는 또 결과를 다듬는 형식으로 다음에 다시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던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광의로 보면 이것까지도 다 메타 레벨의 프롬프팅이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의미로 메타 프롬프팅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막 섞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이 영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협의에 그죠? 진짜 메타 프롬프팅이라는 부분은 뭐냐 이거였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로 다시 나눠질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직접 프롬프트를 고쳐서 내놔 라는 방식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프롬프트를 고쳐야겠는데 어떻게 되냐 이걸 찾아내는 방식이 또 하나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큰 그림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랬을 때 종류를 세부적으로 한번 보면 방법을 리라이팅이라고 하는 게 다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고쳐서 쓰는 거예요. 새로 만드는 거죠. 그냥 고쳐서. 근데 프롬프트가 나옵니다. 모델이 입력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죠? 프롬프트를 원본 프롬프트를 그냥 완전히 새로 만들어서 그걸 그냥 주는 거. 이게 이제 리라이팅이고 클래리피케이션은 사용자한테 물어보면서 입력을 보완하는 거. 그 다음에 디스앰비게이션은 다의적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를 클리어 시키는 거죠. 어느 쪽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리프레이밍은 요청을 다른 표현이나 관점,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그 외에도 문제를 탐지를 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가 원래 있었다면 그 프롬프트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파악만 하는 것, 진단. 그 다음에 프롬프트의 의도, 그 다음에 프롬프트가 어떤 결과를 원했던 건지를 해석. 이것도 다 메타 프롬프팅 안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크게 나눠서 보면 프롬프트를 직접 수정하는 걸 리라이팅이 하나 있고 그 나머지들은 프롬프트 수정을 위한 추가 작업들 또는 지원 작업들 성격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각도에서 나눠 보면 여기서 사용자가 개입할 수도 있고
모델이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메타 프롬프팅을 하고 나면 사용자에게 뭔가 의견을 묻는 방식, 이거 맞아요? 또는 이거요 저거요. 이게 이제 사용자 개입형이 되는 거고, 의견을 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모델 내부 처리는 시킨 거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알아서 내부적으로 처리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수정된 게 나오는. 그래서 이게 종류가 다양하게 나눠질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 중에서 이제 하나만 한번 생각해 보면 질문을 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롬프트가 있었는데 그 프롬프트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해. 뭐에 대해서? 프롬프트 자체에 대해서. 그죠? 뭘 분석해 그랬는데 분석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써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해.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이제 답변이 한번 나올 거예요. 어떤 규모의 매장을, 그 다음에 뭘 팔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오나요, 이런 질문을 거꾸로 뭐 챗GPT든 클로드든 던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나면 그 다음에 진짜 답이 나오는 방식으로 흘러가겠죠. 이게 이제 클래리피케이션입니다. 명확화. 응용을 한 예를 한번 보면요. 그 원본이 이런 식의 돼 있다 이거죠. 어떤 캐주얼 브랜드가, 의류 브랜드가 그 신제품을 출시를 하고 싶은데 그때 시장을 분석하고 싶은 거예요. 시장하고 경쟁, 요거를 이제 분석하고 싶다. 그래서 시킨다 하는 게 이제 원래 프롬프트입니다. 그랬을 때 메타 프롬프트는 저걸 한번 던진 다음에 나온 결과를 그대로 앞에 거 오리지널을 던진 다음에 나온 결과를 포함해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결과까지 반영을 했을 때 어떻게 프롬프트를 개선할 수 있을지를 설명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여기서 논점은 결과 자체를 바꿔라가 아니라 프롬프트를 개선할 방안을 내놔라. 근데 앞에 미리 한번 해줬다. 이런 식의 이제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응용하는 방식입니다.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영상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댓글에 남겨주시기로 하고요. 메타 프롬프팅을 적용하는 패턴을 몇 가지로 좀 나눠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프롬프트를 쓸 거냐를 좀 생각을 해보면, 프롬프트 최적화라는 측면에서 프롬프트를 일단 주고, 그러니까 프롬프트 안에 프롬프트가 들어있는 거죠. 진짜 프롬프트가, 원래 프롬프트가. 그리고 이거를 변경을 시켜갖고 더 낫게 만들어서 답변을 만들어까지 한 덩어리로 던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적화 방식인 거죠. 바로 최적화를 실행을 시키는 거. 최적화된 결과를, 프롬프트를 최적화한 결과를 실행을 해서 결국 그 프롬프트, 최적화된 프롬프트의 답을 갖고 오게끔 하는 거죠. 방식이. 그리고 약간은 이제 그 직접적으로 협의의 메타 프롬프팅에서 좀 벗어나는 느낌으로 자기 검토나 수정을 시키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먼저 기본 프롬프트의 답을 내놓고 그 답을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라 하는 과정에서 프롬프트를 수정하는 작업이 간접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세 번째 케이스는 프롬프트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대놓고 자, 뭘 하고 싶은데 프롬프트를 몇 개 생성을 해. 그 중에서 답을 실행을 해서 실행 결과를 내놓으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게 직접적인 이제 프롬프트 생성이겠죠. 꼭 여러 가지를 안 하더라도 프롬프트를 생성해서 실행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는 방식입니다. 자, 말로 어떻게 지시할 거냐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딱 한 가지, 두 가지 패턴이 있다기보다는 흔히 써먹을 수 있는 종류의 패턴들을 살펴본 거죠. 이걸 멀티턴으로 변형할 수도 있을 겁니다. 멀티턴으로 바꾼다고 하면 첫 번째 작업으로 먼저 기본 프롬프트를 던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 답변이 나오겠죠. 그럼 분석해 뭐를.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프롬프트는 응답을 분석하는 겁니다. 프롬프트의 문제점을 파악하라 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던져지는 건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을 분석해 보니 프롬프트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찾아내라라는 거예요. 찾는 데까지만 하고 그걸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답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문제점에 대한 설명만 쫙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프롬프트는 이번 턴에서는 프롬프트에 수정안을 내놔라. 이렇게 가는 거죠. 요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단계가 세 번으로 나눠졌어요. 그러면 진짜 던져질 수정 프롬프트의 결과는 언제? 이 세 번째 실행된 결과로 나온 프롬프트 수정안이 던져지면서 최종 답이 나오겠죠. 상당히 여러 단계를 거치는 방식으로 바꿔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메타 프롬프트의 역설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파라닥스입니다. AI 성능이 낮으면 메타 프롬프팅을 한다고 해봐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냐? 없을 거 아니냐. 맞죠?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AI 성능이 많이 높다면 반대로 그러면 메타 프롬프팅은 왜 필요해? 필요가 없을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이제 역설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좀 애매한 단계죠. 아주 높지도 아주 낮지도 않기 때문에 메타 프롬프팅이 의미가 있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줄 수 있는 뭐 그런 상태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메타 프롬프팅의 한계라는 게 여기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일반화가 어렵다. 그리고 사용자 의존적이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많이 개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만능으로 다 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모든 프롬프트에 대해서, 모든 내용과 모든 종류의 프롬프트에 대해서 다 최적으로 바꿔주지 못한다라는 게 이제 일반화의 어려움, 만능이 아니다 부분이고, 또 하나는 사용자가 프롬프팅을 하는 과정, 메타 프롬프팅을 하는 과정에 직접 개입을 해야 될 여지가,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이건 하지 말고 이걸 이제 해야 될 여지가 있다라는 게 이제 애로사항인 거고, 한계고, 그 다음에 이런 작업들이 메타 프롬프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시간과 비용, 노력을 추가로 요구하니까 이건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옵티마이즈라고 하는 자동 최적화 도구를, 이건 최적의 프롬프트하고 이제 프롬프트를 바꿔주는 도구를 플레이그라운드가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챗GPT의 오픈 AI가요. 플레이그라운드에 가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옵티마이즈라는 내용이 있고, 프롬프트를 넣고 옵티마이즈를 누르면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답이에요. 이게 더 좋아진 거예요. 최적화된 겁니다. 하고서 이제 원래를 바꾼 프롬프트를 보여주고, 그 프롬프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설명을 쭉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100점짜리가 나올 것 같으면 그러면 아주 해피한데, 나온 결과들을 보면 적당히 더 나은 정도의 프롬프트까지만 나온다. 최적화라는 게 제목은 그랬으나 실제로는 매우 빠르게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초보자용, 뭐 그렇게 빠르지도 않아요. 실제로는 물론 사람이 막 고민하는 것보다는 빠를 수 있겠지만, 초보자용 보조 도구 정도로 아주 기본적인 원칙들을 좀 적용을 해주는 정도가 된다. 그것도 일반적인. 여기 이제 자동 최적화라고 하는 이 기능,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제공하는 기능의 이제 구조적인 한계는 뭐냐면, 얘가 처음부터 정답, 어떤 프롬프트에는 어떻게 고쳐갖고 어떤 프롬프트로 바뀌면 더 좋은 프롬프트에 대한 응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로 바뀌는 게 정답이야, 최적이야. 이거에 대해서 정답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학습하거나 그거를 지금 여기서 적용해서 써먹는 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거기다가 문제는 엄청나게 다양한데, 뭐 획일적으로 산수 문제 푸는 경우는 성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문제의 특수성, 비즈니스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그걸 반영해서 최적화된 프롬프트를 내놓을 수 있다? 이거는 지금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또는 자주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의하시면서 써야 돼요. 초보자들은 야, 오픈 AI가 알아서 다 최적화 시켜서 해준다, 그리고 그런 걸 아예 기능으로 만들어 자동으로 해준대 라고 열광을 하는 분위기까지도 보이는데,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최적화라는 부분이 이제 메타 프롬프팅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죠. 뭐 한계라든지 가능성, 유용성이 다 공유가 되는 부분입니다. 주의사항을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AI가 작업을 하는 거에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핵심 주제에서 벗어나고 딴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많이 그럽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같은 내용을 반복하거나 또는 편향된 답변을 꺼내오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 프롬프트가 오히려 더 나았었던 거예요. 근데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간다. 이런 경우들이 흔히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알아서 최적화됐어, 시켰으니까 이렇게 기대를 하시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결국 내용을 잘 들여다보고 채택할 부분을 찾는 정도에서 이 활용을 한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메타 프롬프팅이 기본적으로는 유용하다는 점은 기억을 해야겠죠. 근데 어쨌건 사용자가 개입해야 되는 걸 생략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문제에 맞춰서 변형하는 작업에 공을 많이 들여야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메타 프롬프팅 고급 기법인데 머리를 좀 써서 조금이라도 결과를 더 낮게 더 좋은 결과를 얻게 하기 위한 노력의 한 방법을 살펴봤습니다.